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Yoga fire. TBS 캠페인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네,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막강 게스트 군단 소개를 해드리죠. 한겨레 21 김한 기자, MC 장원 씨,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 대통령 음성 나가기 전에 잠깐 진행에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에 혼란스러운 전국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데요. 뭐 윤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 뭐 이름이나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뭐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단 현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사실 두 사람의 뭐 개인 간의 대립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질은 검찰 개혁입니다. 그렇죠. 국정 과제 중에 하나고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이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염원해 왔었죠. 근데 지금 이제 막바지라고 볼 수가 있고 징계위가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메시지는 대통령으로서 나올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과도하다거나 윤석열 청장이 너무 저항이 심하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쓰진 않았지만 현재 일단 이 사태를 둘러싼 메시지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지난주에 나왔었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대폭 하락했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일종의 사과 메시지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 발언 아마 대부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잠시 읽어드리면 방역과 민생에 변함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일단 뭐 사과를 하셨는데 지금껏 이 상황의 지지부진함에 대해서 약간 사과가 아니었나. 오히려 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그런 답답함 없이 좀 더 개혁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일부 언론에서는 왜 대통령은 지금껏 나서지 않고 뒤에 물러서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법적으로 분명 대통령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나섰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 언급 없이 최대한의 의지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네. 발언이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반응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이제 이 검찰 개혁이 이 정부가 거의 4년 가까이 추진해 왔는데 네.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추경 갈등이 거의 뭐 1년여 됐는데 대통령이 이 사건과 약간 정책 거리두기를 너무 해서 네. 오히려 혼란을 좀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 네. 근데 그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현직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가 위헌이라면서 위헌 소송을 내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기에는 이 문제가 이제 법리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뭐 한쪽에서는 이 과정 전체를 검찰의 저항으로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이제 법원이 추미애 장관이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법무부가 네, 네. 이 징계 자체가 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시비 자체가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좀 더 일찍 개입하셨으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전국의 혼란을 좀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취임사까지 거론을 할 정도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굉장히 다듬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좀 늦었다 아쉬움이 좀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이제 대통령마다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을 운영을 하는 철학이 좀 다르고 네. 방식과 성향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아마 먼저 개입을 했거나 네. 오히려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하는 과정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를 직접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두 사람의 성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정치적 책임까지 확실하게 지는 방향인 것이고 네,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성향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타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고 그 메시지도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 정치적 이슈로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시스템에 맡겨두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이라든지 이 재임 기간이 다른 정권보다 훨씬 더 길 수 있었던 이유도 네.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대통령의 성향의 차이인데 이 부분의 절차를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타이밍이 늦다 또는 지지부진하다 대통령이 좀 뒤로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나섰으면은 네.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너무 나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네. 공격 어떤 비판을 받을 포인트들은 수는 있다. 항상, 네. 네. 네, 뭐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네.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야 있죠. 조금 늦은 느낌이야. 네, 오창석 솔직하게 평론가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가면 아마 조금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안 그러십니까? 조금 답답했죠. 좀 기다렸죠. 그런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의지 표면을 분명히 하게 하셨고 네. 미리 했더라도 아마 지금의 버금가는 혹은 더 이상의 아마 비판하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쏟아졌을 겁니다. 네. 예. 아마 어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뒤늦은 느낌으로 했을 때 이런 반대되는 목소리보다 조금 일찍 대통령의 목소리를 냈을 때 반대 소리가 더 컸을 수도 있겠다. 네. 어찌 보면은 조금 늦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설치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좀 직접 국민들에게 정책을 한번 설명할 때가 왔다. 지금 이제 추윤 갈등의 검찰 개혁의 본질이 가려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사까지 거론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검찰 개혁을 하려 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어떤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임기 안에 이 문제를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지금 막 자분만 많은 상태잖아요. 근데 좀 그 본질적인 설명을 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직접 네. 하는 기회가 있어야 이 국면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이 천주교인들이 낸 그 성명을 보고 그 안에 사실 모든 본질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알겠습니다. 대통령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준비된 음성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아직 뭐 지금 한 분 문제만 지금 어떻게 확정 판결이 나왔고 아직 좀 기다릴 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모두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과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 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목소리가 잘 들리셨나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 나왔고 앞부분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이었습니다. 소리를 잘 못 들었을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오늘 지금 이제 과거 정권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는가 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부 어떤 갈등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9일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당내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지금 뭐 공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도 높은 톤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뜬금포다 인지 부조하냐 네. 그리고 이 그 워딩이 단어까지 재밌던데 나왔어요. 네. 네. 문재인 정권 탄생부터 사과해라 이런 워딩이 나왔어요. 장재원 의원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여기 사당이 아니고 의원과 당원들은 김 위원장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부하가 아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런. 윤 총장도 부활한 단어를 썼었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국회에서. 했고 서병수 의원 지금 이제 뭐 부산시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파가 이 사과를 못해서 제자리를 못 찾아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이나 정우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내에서도 이거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사과를 해야 되긴 하는데 대놓고 말을 못 하니까 사실 비대위원장한테 뭔가 약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너무 결론부터 일찍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말씀드리자면 이 사과 이미 배렸다. 이미 배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할 겁니다 사과를. 그렇죠. 9일에 평소대로라면. 이제 네.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된 지 4년째가 되는 날이고 나름의 또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선거를 앞두고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할 거라고 평소에 성적을 봤을 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과받는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맨 앞에 선 사람이 입으로만 사과한다고 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을 기고 있는데 그 사과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네.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상황이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저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마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과의 진정성은 퇴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그 광주 민주화 묘역 방문을 했을 때도 네네. 보수당의 대표자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인 것만은 분명했지만 사실 그렇죠.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인 행동이 뜻을 하나로 모은 뒤에 한 행동이 아니라 네. 그저 그냥 김종인의 방문으로만 보였단 말이죠. 이번에 사과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괴리되는 듯한. 네. 그 네. 뭐지 국민의힘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정치랑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가 완전히 층위가 다른 것 같아요.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어떤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네, 정체성을 바꾸는 정치를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보수의 영토를 넓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럴 때마다 무슨 님 우리 집에 사는 집토끼 걱정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토끼를 어떻게 하고 거기로 가냐 네, 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결정적으로 충돌하는 국면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과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아 당내에서 이렇게 거세게 뭐 인지부조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면 이 사과는 이미 퇴색했죠 효과가. 이미. 네. 오창석 평론가는 저는 사실 이제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비호감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중화가 됐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모욕을 방문한 거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도 같고요. 국민의힘 때도 갔던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이 여기에 대한 입장은 뚜렷한 것처럼 보여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5.18 네.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당을 지지하려면은 비호감도가 없어서 중도층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중도층 자체를 버리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다른 의원들의 입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어떤 권력이든 임기 말에는 레임덕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의 레임덕이 훨씬 더 심해졌다. 지금 보면 홍준표 의원이 네. 주호영 원내대표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당대표 욕심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또 메시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또 욕하기 시작합니다. 적의 적은 나의 페이스북에. 친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목표인 거예요. 우리 당의 정체성, 나를 굳건히 지지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집토끼들이 이걸 싫어하니까 네.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정당은 여전히 쇄신이 되지 않았다. 서병수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 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사과를 하지 않아서 우파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단계 진일보한 모습을 보수로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고정 지지층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86 운동권. 네. 늘 여전히 해먹는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하게 보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기득권층입니다. 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중도로 나아가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마르다고 자꾸 바닷물 퍼먹으면 네. 안 됩니다. 더 위험해집니다. 좀 힘들더라도 노질해서 네. 담수 찾아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지금 야당에서 반발해서 못하고 있는데 짧게 좀 전해주시죠. 김한 기자. 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네. 뭐 몇몇 법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막았고요.
안건 조정위에 상임을 해서 우회적으로 통과를 시켜 보려고도 했는데 뭐 그 부분도 오늘 원천적으로 뭐 회장 앞에서 네. 그 피켓 시위를 하고 피켓 시위를 이런 하고 과정에서 있더라고요. 막혔습니다. 네. 아직 뭐 근데 국회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9일까지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아까 이제 잠깐 나왔는데 오늘 이제 5.18 특별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네.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인 위원장이 8월달에 사과를 했는데 무릎 꿇고 네. 참여 표결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민주당은 원천적으로 공수처법도 지금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로킥 앞에 인터뷰 등등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평소보다 3분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입이 풀렸는데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 네, 자꾸 제가 시선을 피하고 있어요. 네,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분 MC 장원 씨였고요. 그리고 한겨레 21 김한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